천안함 폭침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 내일은 제2연평해전 천안 3기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사망하신 서해 수 55용사를 지내는 수호의 날입니다. 국경선은 단순히 잉크로 그린 것이 아닌 호국 영령의 수호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서 서해수호 55용사께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안함 폭침 10주기입니다. 내일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우리 젊은 장병들의 안보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10년 전 우리 꽃다운 청춘들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과 지금의 북한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우한 코로나와 처절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북한 미사일을 쏘아댔습니다. 지난 3년 이 정권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외교 안보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안보 대안으로서 민평론, 즉 국민 중심 평화론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흔들리는 우리 안보, 국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안보와 외교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드립니다. 4.15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과 국정 대전환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4.15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저도 오늘 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선은 지난 3년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국정 대전환의 발판을 마련하는 선거입니다. 우리 당이 총선 슬로건으로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이런 내용을 정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바꾸지 않고서는 버티기조차 힘든 절박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은 이념과 진영에 매몰되어 있는 문정권과 친문 세력을 심판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 재건 수준의 대수술, 국가 재건 수술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망가진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경제 재건, 그리고 무너진 삼권 분립과 견제 균형을 복원하는 민주주의 재건, 사면 초과의 외교 안보를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외교 안보 재건, 이 3대 재건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우리가 삽니다. 4.15 총선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당 후보들 모두 이런 사명감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해서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화답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공정선거를 의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나경원 후보를 비롯해서 우리 당 후보들에 대한 선거 방해행위가 공공연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선거 방해 때문에 출근 인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민주당 대표와는 차별적으로 비례정당 지지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선거를 관장하는 행정부 장관, 선거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모두 민주당 출신 정치인입니다. 선거 중립에 대한 우려는 진작 붙어 있어 왔는데 현실이 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지난 지방선거 때 울산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울산 선거의 재판이 된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당이 선거 중립내각을 요구한 이유로 울산 선거의 재판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확고한 선거 중립 지키십시오. 공정선거 의지를 국민 앞에 밝히십시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공동위원장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위기 사태가 벌써 2달이 되어 갑니다. 2달이 되어 가는데 정부가 여태껏 내놓는다고 6차례 대책을 내놨고 이제 7차 대책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지난 2달 동안에 나온 정부의 이 코로나 대책은 매우 정부가 소극적입니다. 정부도 이거 쓰지 않겠다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번, 7번 나오는 동안에 전부 땡기식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체계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지난 3월 18일 날 일단 응급조치로 긴급 구호 전환기금 국민채권 발행해서 40조를 서둘러 발행을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일단 형편에 따라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내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자 하는 응급 처방을 내놓고요. 계속해서 정부에 대해서 우리 미래통합당과 바른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협조하자
한 이야기를 여러 번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반응은 우리가 제안한 내용들을 이렇게 뺏기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통합당 선거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대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를 하고 그 얼개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고용 피해를 당한 분들, 즉 해고되거나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분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두 번째로,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공, 숙박, 유통,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신속 금융 지원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중구난방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복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어떤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정부가 내놔야 된다. 네 번째로,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한데 이 외환시장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 시중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마저도 그 돈을 따기 위해서는 새벽 5시에 나와야 되고 하루 종일 줄 섰는데도 신청도 못하고 하는 이런 병목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좀비기업,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 이렇게 특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이 꼭 필요한 분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지 아닌지를 감시하는 감시기구를 우리 미래통합당 내부에 설치를 해서 돈이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가 뿐만이 아니라 부당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감시하는 체계를 꼭 마련하는 이 6개 꼭지로 조만간 준비가 되는 대로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이 곧 나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그 종합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형준 공동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오늘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 정권은 지금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올라타서 과거 지난 3년의 실정을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십시오. 지난 3년간 우리 외교가 성공했습니까? 안보가 성공했습니까? 경제가 성공했습니까? 민생이 좋아졌습니까? 어느 것 하나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더 큰 경제 위기가 닥친다고 세계 석학들이 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위기를 대응해서 정말 이 정권이 정신 못 차리고 과거 3년 동안 했던 그 정책을 계속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더 나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지난 3년의 실정 이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이야말로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재철 공동위원장님 말씀 주시죠. 오늘은 천안함 폭침 10주기이고 내일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영예를 위협한 북한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나라 위에 목숨 바친 호국 영웅들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천안함 사이버 추모관에 헌화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천안함을 기억하기는커녕 지우고 비틀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유족을 별도로 만나 위로한 적도 없고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서해 수호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천안함이 북한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앉혔습니다. 더욱이 이 정권은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을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천안함 생존자들은 정부의 홀대 폐잔병으로 낙이 찍혔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울리는 참 나쁜 정권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기록과 공훈이 오류투성입니다. 전쟁기념관의 전사자 정보, 국립현충원의 공훈록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생년월일 계급의 정보조차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우리 영웅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묻지마식 북한 발악기를 중단하고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내일 서해 수호날 행사에 참석해서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천안함 폭침 공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분명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천안함 폭침 생존 용사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춰 국가 보훈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로 손꼽히는 싱가포르, 태국, 홍콩의 공통점은 적극적인 감염원 유입 차단과 의료 물자의 효율적인 투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세계의 호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염원이 들어오라고 세계 각국의 문을 열어둔 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와 격리시설 숙박비, 수백만원 치료비까지 국민 세금으로 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참 멍청한 짓입니다. 이 때문에 죽어나는 것은 일선 현장 의료진들입니다. 유럽발 여행객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호기롭게 발표하더니 불과 이틀 만에 철회했습니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검토한다고 했다가 2주 격리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소리부터 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 애초에 시진핑 방한 성사에 목매달며 중국발 입국 제한을 안 했던 것 때문입니다. 중국 첫 단추를 잘못 빼니 후속 단추들이 줄줄이 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 제안합니다. 지금이라도 기한을 정해서 제한적으로 외국 입국을 금지하고 국내 방역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감염원 유입 차단이 방역의 기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기업의 흑자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50조 내 100조 내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선 그림의 떡이라는 비명이 높습니다. 상인들은 당장 하루 버티기가 힘든데 보증상담 대기한다고 한 달 걸린다. 망한 뒤에 대출해 줄 거냐 몇 불만 터뜨리고 있습니다. 고사 직전에 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긴급자금을 받기 위해 마스크줄에 이어서 또 한 번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대기업들도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를 겨우 막았다고 할 정도로 금융시장도 경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정부는 4월 만기가 집중된 회사채발 기업 위기설이 나오지 않도록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태 최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더욱더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엄정하게 경고합니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최근에
미래통합당, 우리 당의 후보들에게 노골적으로 선거 방해한 자들에 대해서는 즉각 구속 수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자유위원회에서도 아마 이 방송 듣고 있을 텐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더불어시민당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 노골적으로 타당을 선거운동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반드시 조사해서 엄정하게 법적 처벌을 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천안함 폭침 10주기입니다. 북한의 의료 기술에 우리나라 소중한 해군 장병 46분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구조 과정에서 10분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천안함 46분의 용사들에게, 그리고 한 분이 주님에게, 그리고 금양호 선원분들에게 영면을 표현하며 그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을 우리 미래통합당이 우리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우리 자국민들을 버리고 있다면 우리 미래통합당은 우리 자국민을 수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은 소위원님 말씀입니다. 4.15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15일 국민의 위대한 선택이 기대됩니다. 나라로부터 배급받는 경제, 골고루 못 살게 되는 나라로 전락할 것인지, 서민이 힘내고 중산층이 번영하는 나라로 도약할지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세금 쓰면서 일자리 부풀리기 하는 경제로 갈 것인지, 기업과 민간이 세금을 내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경제로 갈 것인지 선택하는 날입니다. 정권 3년간에 북핵 1mm도 못 없애고 한반도에서 1cm도 내보내지 못한 북핵을 머리에 이고서 하는 지금의 안보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살 것인지, 북핵 폐기와 북한 인권을 최우선으로 국민중심 평화, 민평원으로 열어갈 것인지 결정하는 날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핑계로 어른 아예 할 것 없이 저소득적 임시일용직 10만원, 월급이 1억을 넘는 슈퍼리치에게도 10만원씩 한 번 주고 마는 재난 기본소득이 맞는 것인지, 돈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으신 취약계층, 손님 끊긴 가게에서 한 입만 쳐다보고 계시는 영세 골목 상권 자영업주들께 한 달에 50만원씩 여러 달 드리는 긴급 구호 자금이 맞는지를 선택해 주시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3월 넷째 금요일, 5번째로 맞는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26일 딱 10년 전 천안함 폭침 사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서해 수호 55영사 호국영령을 기리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이유로, 왜 그러셨는지 다 아는 이유로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2회 기념식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계십니다. 1회 기념식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회 기념식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참석하셔서 호국영령을 기리며 예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금년에는 야외 행사 대신 온라인 추모로 행사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서해 영웅들에게 국가 원수의 추모 메시지가 엄숙히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덧붙여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 자행되고 있는 국민 목숨을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 뭐라고 한 말씀도 천명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대여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